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모입니다. 오늘은 나이 드신 어르신 여러분, 무서운 병과 노화를 부르는 이것만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옛날부터 지혜로운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어르신 여러분,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바로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의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입으로 먹는 음식에 의해 생긴다는 말이 아닐까요? 영상 제작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 속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이 또한 영상 제작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이지요. 결국 영상 제작자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이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바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을 보면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시겠죠?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관련된 최근의 한 연구 사례를 영상 제작자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쥐 중에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대대로 유전적으로 비만과 당뇨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나는 쥐가 있습니다. 그 쥐 이름이 바로 아구티라는 쥐입니다. 그러니까 이 쥐는 태어날 때부터 대대로 이어서 비만과 당뇨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아구티 쥐에게 학자들이 계속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만 주었더니 그 새끼 쥐들에게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만과 당뇨가 없는 새끼 쥐가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새끼의 새끼들 쥐까지도, 즉 2대, 3대까지도 비만과 당뇨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음식은 우리 몸의 유전자까지도 바꿀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암 예방의학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황성주 박사도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라고 그 저서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도 우리 몸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동의하시나요?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생각하신 것보다 음식의 영향이 더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르신들께 영상 제작자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우리 건강에 더 중요할까요? 어르신들께서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제작자는 우리 몸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은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몸에 해를 끼치는 음식이 우리 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몸에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음식 중에 무서운 병과 노화를 부르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런 음식들을 어르신들께서 멀리 할수록 무서운 질병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리라고 영상 제작자는 확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서운 병과 노화를 부르는 음식은 숯불구이와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숯불구이죠. 그런데 이 숯불구이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해로운 음식인지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 점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현재 건강 관련 정보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뢰하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WHO에서 발표한 자료는 의학 전문가라든가 의사들이 자기의 주장이나 이론의 근거로 삼는 자료이지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WHO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WHO에서 몇 해 전에 세계에서 가장 나쁜 불량식품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숯불구이가 들어갑니다.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왜 숯불구이가 우리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영상 제작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숯불에 고기가 타면서 1군 발암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군 발암물질이란 WHO가 확실히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숯불구이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기 타는 냄새와 연기 그리고 미세먼지 속에도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이 섞여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숯불구이를 요리하는 주부들께서도 이 점에 유의하여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고기를 굽는 석쇠에는 고기가 눌러 붙지 않도록 도금 처리한 유카크롬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중금속에 속합니다. 이 또한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상 제작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흔히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고기가 타면 탄 부분만 잘라내고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고기가 타서 생성된 벤조피렌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탄 부위를 잘라냈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로운 숯불구이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 영상 제작자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숯불구이의 이런 해로운 점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은 절대로 숯불구이 음식을 드시지 마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름에 튀긴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기름에 튀긴 음식도 참 맛있죠. 하물며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맛있는 음식이 튀김 음식이지요. 예를 들어 닭튀김이라든가 감자튀김 등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튀긴 음식은 비만이나 심장병이나 당뇨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음식을 뜨거운 기름에 튀길 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아크릴아미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음식을 튀기는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할지라도 열을 받으면 그 기름이 포화 지방보다도 더 나쁜 트랜스 지방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심장병이나 암이나 당뇨나 그리고 비만 등을 포함한 많은 질병의 발병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왜 튀긴 음식이 무서운 질병을 야기하는지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우리가 건강하려면 평소에 다양한 첨가물이나 소스를 넣어 요리하여 드시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맛은 좀 덜 할지라도 자연 그대로나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드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무서운 병과 노화를 부르는 음식은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먹거리가 부족하여 영양 결핍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거리가 너무 풍부하여 오히려 영양 과다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육류 등 고열량, 고지방 식품의 과잉 섭취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무서운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까? 어르신 여러분,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비만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지방간,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이런 고열량, 고지방의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나치게 정제된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 흰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흰쌀 한번 보세요. 흰쌀은 벽시에서 왕결을 벗겨내 여러 번 도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흰쌀, 즉 백미입니다. 흰쌀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번 도정 과정에서 95% 영양이 가득한 쌀겨나 쌀륜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흰쌀에는 비타민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인이나 칼륨이나 철분 등의 무기질과 섬유질 등이 거의 없으면서 열량만 높은 빈 깡통과 같은 음식입니다. 이에 비해 현미는 어떻습니까? 현미는 벼 왕겨만을 벗겨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미는 영양 덩어리인 쌀겨와 쌀륜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이라든가 단백질이나 필수 아미노산이라든가 섬유질 등의 영양소 보고인 셈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흰쌀과 현미의 차이는 영양면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영양 전문가들은 이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흰쌀은 산성식품이고 현미는 알카리성 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놀랍죠? 또 하나 탄수화물의 대표격인 흰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의 가공 과정에서 배아 부분이 사라져 탄수화물의 함량만 잔뜩 높아 있습니다. 반면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의 함유량은 매우 적습니다. 흰 밀가루는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높이지요. 또 흰 설탕은 어떻습니까? 어르신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 흰 설탕만 없어도 인간의 병은 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해로운 것이 흰 설탕입니다. 예를 들면 흰 설탕은 비만과 당뇨병의 주범이지요. 어느 과학자는 설탕을 치매 발병의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설탕이라고 어느 뇌과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가 흰 설탕이지요. 왜 그럴까요?
정제된 흰 설탕 속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섬유질 등이 전혀 없어 우리 몸은 뼈와 치아에서 칼슘을 꺼내 보충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각종 잡곡밥을 드시라고 어르신들께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되도록이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독극물인 비소에까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때문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정말 섬뜩하지요. 세 번째로 무서운 병과 노화를 부르는 음식은 가공식품과 가공육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공식품에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해로운 첨가물들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영상 제작자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식품의 맛이나 풍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든가 식품의 색소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이라든가 식품의 단맛을 내기 위해 쓰이는 아스파탐 등 감미료라든가 식품이 하얗게 밝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표백제라든가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제라든가 물과 기름처럼 본래 섞이지 않는 물질을 혼합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쓰는 유화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됩니다. 하물며 가공식품 하나에 적게는 10가지에서 많게는 40가지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가공식품의 첨가물에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첨가물 중에는 우리 몸에 그렇게까지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첨가물들은 화학물질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독소가 축적되어 골다공증이라든가 신장장애라든가 빈혈이라든가 암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야기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가공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육이란 맛을 내고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다양한 첨가물을 넣어 만든 고기잖아요. 어르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햄이나 핫도그나 소시지나 베이컨 등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놀라운 점은 영상 제작자가 앞에서 말한 WHO에서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WHO에서 10대 불량식품 중 하나로 가공육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가공육 제품에는 발암물질인 아질산염이라든가 방부제라든가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색깔을 내는 발색제라든가 맛이나 풍미를 내기 위한 첨가물들이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가공육의 잦은 섭취는 간 건강을 나쁘게 할 뿐 아니라 피를 오염시켜 많은 질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절대 드시지 마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로 무서운 병과 노화를 부르는 음식은 포화지방산이 많은 붉은색 육류고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포화지방산이 많은 붉은색 육류고기를 무서운 병과 노화를 부르는 음식에 선정한 이유는 세계보건기구가 붉은색 고기를 2군 발암물질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류한 2군 발암물질이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음식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정말 놀랍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사슴고기나 염소고기나 양고기 등
육류 붉은색 고기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라니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많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붉은색 육류 고기를 많이 드실 경우 심장병이라든가 암이나 당뇨병이나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 고기에 많이 함유된 포화지방산은 혈액과 혈관을 오염시켜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등의 혈관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도 큰 문제이지요.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에 붉은색 육류 고기를 즐겨 드셔왔다면 이제 드시는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드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영상 제작자는 그동안 붉은색 고기를 즐겨 드셔왔다면 이제 되도록 줄이거나 자제하는 것이 무서운 질병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상 제작자는 우리에게 붉은색 육류 고기를 제공하는 동물들이 유전자 조작을 한 GMO 사료를 먹고 자란다는 점도 우리가 크게 염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무서운 병과 노화를 부르는 음식은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탄산음료를 마시면 달콤하면서도 톡 쏘면서 시원하고 산뜻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산화탄소를 넣어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지 식사 전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즐겨 마십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한 잡지에서 의사와 약사,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생각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위를 차지한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탄산음료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떠세요? 예상 이후 결과가 나왔죠? 그럼 탄산음료가 왜 그렇게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1일 설탕 권장 소비량이 3큰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탄산음료에는 정제 설탕이 한 병에 6큰술이나 들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인공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4잔 이상 탄산음료를 마실 경우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WHO에서도 건강을 해치는 세계 10대 불량식품 중 하나로 탄산음료를 선정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탄산음료를 즐겨 마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드시지 마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무가당 자연산 100% 과일 주스라고 하면서 화려한 포장을 하여 현혹하고 있지요. 어쩐지 저걸 마시면 몸에 좋은 과일이 듬뿍 들어와 건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미국 한 대학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실 경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까지 발표했습니다. 놀랍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주스에는 인공 설탕이나 방부제나 향료나 색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섬유질이나 비타민 등이 없어집니다. 또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중성지방으로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지요. 또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유발하게 되지요.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늘 강조해왔듯이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은 되도록이면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 주스를 드시는 것보다는
사과를 통째로 그대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 점을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무서운 병과 노화를 부르는 음식은 통조림 음식입니다. 통조림 음식은 참 편리한 점이 많지요. 예를 들면 등산이나 여행 갈 때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먹을 수가 있고 오랫동안 보관도 가능하고 또 요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먹을 수도 있는 등 참 메리트가 있는 음식이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조림 통이 문제입니다. 통조림 통이 녹슬면 음식이 변질되기 때문에 녹슬지 않도록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팅한 물질에서 비스페놀 A라는 발암 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통조림을 밀봉해 가열과 살균하는 과정에서 퓨란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조림 식품은 우리 몸에 해로운 식품 첨가물들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 등의 육류 통조림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든가 MSG라든가 타르색소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통조림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영상 제작자는 통조림 통에 들어있는 음식보다는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유리병에 담긴 음식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 드신 어르신 여러분, 무서운 병과 노화를 부르는 이것만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